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 사드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중국은 무슨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안팎 꼽사등이가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죠. 정말 중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명동의 그 많은 사업체들은 2,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대응이 적절했다. 작년부터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장관께서 작년 8월 달에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가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이고 그래서 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외국인 투자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북한의 대상국의 핵심 이익이나 안보 이익을 침해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무슨 너무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그랬고 아니 여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WTO, FTA 우리하고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보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7월달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하고요. 아유, 장관. 그거는 그 시점에서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이걸 얘기했던 7, 8월이 어느 때냐면 저 자료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거. 저게 제가 보면 1단계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1단계부터 이게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 비판 그리고 외교협력 축소했고요. 2단계는 인적 교류 제한 조치했고요. 3단계는 한류 콘텐츠 유통 재개했고 4단계에는 비관세 제재를 했고요. 5단계는 한국 기업 상대로 해서 준법 제재를 시작했고 6단계는 금융 제재,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5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4단계 보세요. 작년에 장관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5%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5단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중국 자동차 업계인 장하이 자동차 한국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렇게 제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가서 걱정 없다. 아직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이 얘기하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무슨 회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다르게요. 얼마 전에 3월 16일, 17일 유일호 장관께서 바덴바덴에서 열린 그 회의 기자회견 때 한한령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질 수도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먼저 그 작년 8월에 얘기한 건요. 제가 그 시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까지는 그게 노출된 바 없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그
그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아니, 제가-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부가 지금의 상태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가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도 마치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WTO나 FTA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장관이 이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1대1로 포럼에도 초청도 못 받고 말이죠. 통상장관 회담이 가능하겠어요? 유일호 장관도 재정장관 면담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 있고 중국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국 보복이 한 16조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기껏 빌려주는 돈 4천억 정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해나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네, 정부도 이 사안의 그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세 차례 만나서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WTO에서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조치로서 그 WTO 위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조금 더 그 정밀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그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그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적절했다. 작년부터 아주 뭐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장관께서 작년 8월달에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가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이고 그래서 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외국인 투자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북한의 대상국의 핵심 이익이나 안보 이익을 침해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무슨 너무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그랬고 아니 대응 여기에 자체가 적절하다 모든 가능성을 말씀보다는 열어놓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WTO, FTA 우리하고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보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7월달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이, 그 자료가 다 자료를 있는데. 한번 보시면 하고요. 아유 장관. 그거는 그 장관. 시점에서 장관님 제가 그렇게 그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이걸 얘기했던 7, 8월이 어느 때냐면 저 자료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거. 저게 제가 보면 1단계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1단계부터 이게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 비판 그리고 외교협력 축소했고요. 2단계는 인적 교류 제한 조치했고요. 3단계는 한류 콘텐츠 유통 재개했고 4단계에는 비관세 제재를 했고요. 5단계는 한국 기업 상대로 해서 준법 제재를 시작했고 6단계는 금융 제재,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5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4단계 보세요. 작년에 장관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5%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5단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중국 자동차 업계인 장하이 자동차 한국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렇게 제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한상해 제주 포럼에 가서 걱정 없다. 아직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이 얘기하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무슨 회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다르게요. 얼마 전에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 사드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중국은 무슨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안팎 꼽사등이가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죠. 정말 중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명동의 그 많은 사업체들은 2,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16일, 17일 유일로 장관께서 바덴바덴에서 열린 그 회의 기자회견 때 한한령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질 수도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먼저 그 작년 8월에 얘기한 건요. 제가 그 시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까지는 그게 노출된 바 없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그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부가 지금의 상태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로 경제부총리는 가서